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고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와 관련된 얘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또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까지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법, 민생과 관련된 입법을 다 제쳐두고 일단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개혁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일단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만약 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잖아요. 그러면 법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이 법은 입법되기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달이 되면요. 작년에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쪽으로 넘기기로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면 사회 법사위 통과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강성 지지층이 계속적으로 검수완박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랄지 아니면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수사, 정치적 보복 수사 이런 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흐름 자체는 속도전으로 가서 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검찰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일단 지금 전국 지검장들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네네. 이 말의 의미와 함께 검찰의 입장도 짚어주시죠. 검찰 입장은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또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범죄,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다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독점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로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중대 범죄 6개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것마저 만약에 검찰로부터 박탈을 한다고 하면 결국 기소권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소권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경찰이 수사에서 송치를 하면 송치를 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재수사 요청이랄지 직접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소해서 유죄를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가 단순한 경찰 사건을 그냥 송치받아서 기소하는 기계적 기관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을 견제하려고 하면 검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인권보호,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사권 주체로서 검사의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평가를 여당에서 내려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 하나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이제 국가의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적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사권 조정 이후 지금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수사권이 조정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보느냐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까 정착이 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마찬가지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경찰의 어떤 사건이 굉장히 집중된단 말이에요. 검찰 갈 사건이.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죠. 예. 이제 과부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그냥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사건을 굉장히 실체적으로 명백하게 조사하고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인적, 재정적 여건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 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 이의 신청 같은 것도 수사 못하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결정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검찰에서 경찰 수사 잘못됐다고 하면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런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박탈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국민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검찰총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야당수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검찰의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검찰이 지금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너무 비대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전에 정말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검찰의 특히 정치적인 사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질타를 받는 게 상당히 마땅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공수처법 만들어서 공수처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래서 경찰인데 많은 수사 부분을 대부분 다 내려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공수처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사 역량 부족이랄지 아니면 특히 정치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공정성, 편향성이 굉장히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은 딱 한 건이에요. 그것도 검사 스폰서와 관련된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건데 그 금액도 아주 작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게 1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 1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을 경찰한테 맡겨야 하는데 과연 이게 견제와 균형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를 할지라도 아니면 일반적 부패 범죄다 할지라도 사실 공수처, 검사,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됐을 때 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은 지금은 뭐 그게 설득력 대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또는 이제 법사위의 어떤 위원장의 자리가 넘어가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정치적 해석보다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변호사 업계에는 사실 뭐 검찰 출신 분들도 계시고 뭐 법관 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런 수사권 박탈,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더 큰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비율이 더 큰가요? 아니 그걸 이제 누가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일반적인 건 그래요.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가 불송치 결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한 번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한 번 더 이 예. 부분을 스크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또 검찰에 갔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보강 수사할 부분이 필요하고 또 보강 수사를 해서 보니까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가 되면 기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맞지 이거 자체를 만약에 폐지해 버렸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다음에 피의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에서 단순히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해서 기소해서 법원에 재판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과연 사법체계 시스템에서 온당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과 검찰의 거대한 그런 권력을 뺏는 데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경찰이 또 비대해지고 권력이 강해지는 그런 부분은 좀 간과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중대 6대 범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민생 범죄랑 상관이 없거든요. 고위 공직자 아니면 굉장히 토호 세력들 부패 범죄 하나이기 때문에 재난 뭐 이런 데. 예. 이제 그 정도 사안 자체 가지고 과연 검찰이 이제는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굉장히 색깔이 옅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고 또 시기 같은 것들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찌 전망하시는지. 민주당에서 내일 의총이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검사들, 검찰총장 비롯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현재 뭐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고 있고 예.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 아마 기류 자체는 속도전으로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 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 그런 기류가 강하긴 하겠지만 6월 1일 날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의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기류 자체는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기류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 첨예하게 맞서는 논쟁과 관련해서 김광상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